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태환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애써 장만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 나는 전세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나타나서 너 월세 살면서 왜 월차임을 내지 않아? 이런 황당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잘 써야 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사고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에 의한 사고, 이 제도에 의한 사고는 필연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등기 신청하는 방식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사고는 필연적인 사고가 되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기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소수 중개업자에 의한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본인의 실수, 중개보조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수, 부동산 관리인이 제출한 서류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실수,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사고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쓰고 조심하려면 등기부를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임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등기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이 등기부는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되면은 말소되어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돼서 발급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는다면 깔끔하게 현재 유효사항만 나와서 보기에 좀 편합니다. 등기부를 보는데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 등기부는 열람용이 있고 제출용이 있습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발급받을 적에 열람용으로 받습니다. 왜? 법적 효력을 따져서 어디다 제출할 게 아닙니다. 내가 계약서 쓸 적에 정확한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람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요 등기부는 제출용입니다. 왜? 제가 원정동 낙찰받은 빌라 셀프 등기 칠 적에 이 등기부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이거를 유튜브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용입니다. 이 등기부에는 집합 건물에는 표제부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표제부는 한 동 건물의 표시, 한 동 전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있는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표시입니다. 특정 호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지권에 의한 표시 3분의 1. 이 빌라는 1호, 2호, 3호로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이러한 땅에 빌라가 세 채 있습니다. 1호, 2호, 3호. 그렇다면은 이 땅은 3분의 1이 각각 호수의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은 날짜와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본인 밑에 동그라미. 본인이 발급받았을 적엔 본인 밑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대리가 발급받았을 적엔 대리 밑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대리로 작성하면서 이런 대리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면 이런 계약서는 이런 서류는 안 됩니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등기부는 열람용입니다. 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겁니다. 이건 열람용으로 받습니다. 왜? 내가 이거 관공행사에 제출할 일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있는 정확한 내용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열람용으로 받은 겁니다. 이 열람용이지만 발급용이랑 동일합니다. 표제부가 2개 있고 대지권 목적인 표시의 표시도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감액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감액 등기의 정확한 명칭은 변경 등기입니다.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임대차 계약서 쓴 이 아파트는 남편과 부인이 2분의 1씩 소유한 아파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남편만 오셨습니다. 이런 계약서 2분의 1 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에 두 분이 오시지 않고 또는 한 분만 오셨을 적에 한 분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갖고 오지 않았을 적에 이런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 됩니다. 왜?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는 그 부동산에 지분의 과반수 이상인 사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반수지 과반수가 아닙니다. 한 분만 오시고 위임에 관련된 서류를 갖고 오시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하자 없이 작성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자 없는 계약서냐? 남편만 오셨을 적에는 부인 계좌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의 발생이 없습니다. 왜? 이 계약을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건 남편이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겠습니까? 이 계약서를 작성한 저
공인중개사가 무효를 주장하겠습니까?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하겠습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지 않은 부인입니다. 그런데 본인 계좌로 전액 송금 받아놓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 이런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로 가서 법원에서 배당을 줄 적에도 이렇게 작성되고 이렇게 송금된 계약은 임차인은 보호받습니다. 전액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계약은 안전한 계약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설정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금 6,960만 원의 채권 채권이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이 전세 계약서를 쓰려면은 통상적으로 채권 채권액 더하기 임차 보증금의 합이 70%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채권 채권으로 6,96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70% 범위 내에 들어가게끔 감액을 하자. 금액을 줄여서 감액을 하자. 아니면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자. 이 부동산은 감액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채권 채권액 1억 3,200만 원. 이 실채권으로 보면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만 남기고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실수하지 않는데 가끔 극소수 공인중개사들이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 임대인을 무한 신뢰하고 임대인이 갚는다는 말만 믿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두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유형은 갚는다고 하고 갚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갚기는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채권 채권액 범위 내에서 또 빌려버리는 것입니다. 1번 유형이든 2번 유형이든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은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 상한 농업협동조합 이 대출해주는 은행에 쫓아가야 합니다. 쫓아가서 이 아파트를 상환하는 게 맞냐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1,100만 원만 남기고 감액하는 게 맞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상환하는 영수증 그리고 감액한 비용 이 영수증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감액 말소하는 비용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임차인에게 보내주고 안심시키고 저도 안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을 신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사고가 터지면은 상당히 곤란한 일에 빠집니다. 이거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의 사고가 있습니다. 순위번호를 보겠습니다.
순위번호의 3번을 주등기라고 제가 표시하였습니다. 3-1을 부기등기라고 표시하였습니다. 1, 2, 3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순위번호를 주등기라고 합니다. 그 딱딱 떨어지는 그 숫자 뒤에 -1, -2, -3 이런 게 붙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같습니다. 무엇이 같냐? 순위 번호가 같습니다. 순위가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 최초 근저당이 2007년입니다. 2017년도에 감액하였지만 1,100만 원이 남았지만 이 금액은 2007년입니다. 그런데 소액 최우선의 기준은 그 부동산에 들어오는 최초의 근저당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근저당이 언제입니까? 2007년입니다. 2017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소액 최우선을 2017년인 줄 알고 그러한 황당한 설명을 하고 그러한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준 시점, 지역,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초의 근저당은 2007년입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겁니다. 부천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범위는 4천만 원 이하라면은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최우선 배당 주겠다. 국가의 세금보다도 조세 채권보다도 먼저 주겠다. 2007년으로 보면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으로 본다면 요 구간입니다. 부천이니까 과밀억제권역 8천만 원 이하라면은 (2,700만 원) 1,600만 원과 2,7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무책임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2007년이라고 한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왜? 경매 걸리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월차임 내지 않고 버텨도 300만 원은 된다.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해도 괜찮다.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공인중개사의 행위입니다. 경매가 걸렸다는 것은 등기부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재되는 순간 임차인은 월세를 내면 안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기록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압류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주물의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동일합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의 임차, 월차임은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정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 겁니다. 경매 걸린 부동산의 월세 사는 임차인들은 그때서부터 월세를 납부하면 안 됩니다. 그 납부하지 않은 월세는 모아서 법원에서 배당 줄 적에 안 낸 월세만큼 차감하고 보증금을 줍니다. 그 차감한 보증금은 채권자들 배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안 내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그런 무책임한 상담을 합니다. 이거 절대로 위험한 일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난 줬는데요, 그거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월세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부동산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고 아들이 임대차 계약서 대리로 온 계약입니다. 제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요구하였고 위임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조금 과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계약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잔인하게 과하게 요구하셔서 작성하셔야 하자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쓴 위임장입니다. 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행한 인감증명과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데리러 온 아드님이 오케이 승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데리러 온 아들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데리러 온 계약은 지나칠 정도로 확실하게 모든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요구하여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이런 위임장을, 이런 증명을 받고 작성해야만 절대로 하자 없는 계약이 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